혹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진짜 자신의 영혼은 어딘가 깊은 곳에 갇혀 있는 것 같고 몸은 그저 의미 없는 날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 말이에요. 누군가가 미리 그어놓은 길을 따라 걷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갈망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만약 이런 감정들이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면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이 세상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새 장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어요. 사회의 기대, 가족의 압박, 그리고 어릴 때부터 키워온 성공에 대한 잘못된 믿음들로 만들어진 새 장 말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특별한 여행을 함께하고 싶어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듣는 가난에서 부유함으로의 여행이 아니에요. 아니요, 이것은 훨씬 더 깊은 여행이에요. 각성에서 진정한 영혼의 풍요로움까지의 여행입니다. 칼 융,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은 평생을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층을 탐구하는 데 바쳤어요. 그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 모든 공허함 뒤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영혼의 부름이었고, 우리를 진정한 자신에게로 인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아시나요? 우리 각자 안에는 귀중한 보물이 존재한다는 것을요. 그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자신의 가장 완전한 버전이 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에요.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어요. 진정한 자신의 본질로 돌아가는 여행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까요? 왜 사회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추구할수록 더욱 공허함을 느끼게 될까요? 답은 우리 대부분이 들여다보기를 두려워하는 곳에 있어요. 바로 우리 자신의 무의식이에요. 윤은 각 사람의 무의식 속에는 묻혀진 기억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정하기를 거부해온 자신의 면들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자신의 부분들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윤기, 우리와 나누고 싶어 했던 첫 번째 비밀이에요. 진정으로 각성하고 영혼의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 힘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서요. 당신의 영혼을 하나의 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수년 동안 당신은 오직 위층에서만 살았어요. 빛이 있고 안전한 곳에서요. 하지만 바로 당신 발 아래에는 당신이 감히 내려가 본 적이 없는 넓은 지하실이 있어요. 그 지하실 안에는 무서운 것들 뿐만 아니라 귀중한 보물들도 있어요. 당신이 오랫동안 잊어버렸거나 포기했던 재능들, 꿈들, 능력들 말이에요. 윤은 우리가 자신의 지하실로 내려갈 용기를 가질 때 두려움들, 상처들, 그리고 자신의 불완전한 면들과 마주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지적했어요.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여행은 쉽지 않아요. 용기와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한 자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모든 감정들이 슬픔이든 분노든 방향감각 상실이든 모두 완전히 정상적이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그것들은 약함의 징후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서 보내는 중요한 신호들이에요. 앞으로 몇 분 동안 우리는 함께 윤기각성에서 풍요로움까지의 여행에 대해 발견한 비밀들을 탐구할 거예요. 우리는 무의식의 목소리를 듣는 방법,
어려운 감정들을 힘으로 변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진정한 인생 목적을 찾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이 여행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세상을 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완전히 바꿔놓을 여행 말이에요.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풍요로움으로의 첫 번째 단계는 자각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깊은 깨달음이에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내면의 지혜가 마침내 당신은 혹시 어린 시절 무언가를 간절히 원했던 기억이 있나요? 화가가 되고 싶었거나 음악가가 되고 싶었거나 아니면 단순히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그런 순수한 바람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른들이 말했죠. 그런 꿈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진정한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윤근, 이것을 페르소나의 형성이라고 설명했어요. 페르소나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가면이에요. 사회가 원하는 모습, 가족이 기대하는 모습, 성공한 사람의 모습을 연기하는 가면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페르소나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가면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시작돼요. 가면이 진짜 자신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할 때 말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특히 이런 현상이 두드러져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며 자라왔어요. 그리고 이런 외적인 성취들이 마치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여겨져 왔죠. 하지만 윤근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성공은 외부 세계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진정성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요. 자신의 진정한 본성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자각이 시작될까요? 융에 따르면 보통은 삶의 위기를 통해서예요. 갑작스러운 실직, 이별, 건강 문제 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감이나 우울감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순간들을 윤근 은총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진정한 자신과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탓하거나 빨리 예전 상태로 돌아가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순간들은 사실 무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예요. 지금 살고 있는 방식이 진정한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신호인 거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급한 해결책이 아니라 깊은 성찰이에요.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자신을 살아있게 만드는지를 탐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융근 이런 내면 탐구의 방법으로 꿈 분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꿈은 무의식이 의식과 소통하는 언어라고 봤거든요. 꿈속에서 나타나는 상징들과 이미지들은 우리의 깊은 내면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 당신이 자주 물에 관련된 꿈을 꾼다면 그것은 감정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나타낼 수 있어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은 통제력을 잃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길을 잃는 꿈은 인생의 방향에 대한 혼란을 나타낼 수 있죠. 하지만 꿈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상징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요. 중요한 것은 꿈이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그리고 그 감정이 현재 삶의 어떤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탐구하는 거예요. 또 다른 중요한 자각의 방법은 자신의 감정적 반응을 관찰하는 거예요. 특히 강한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상황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과도하게 화가 나거나 불안해하거나 상처받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 상황 때문이 아닐 수 있어요. 윤근 이것을 투사라고 설명했어요. 우리는 종종 자신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투사해요. 예를 들어 누군가의 성공을 보고 심한 질투심을 느낀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억압된 욕망이나 열등감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투사를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어요. 외부 세계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대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각의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면들이에요. 하지만 윤근 그림자를 단순히 나쁜 것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림자 안에는 우리가 억압해온 생명력과 창조적 에너지가 숨어 있다고 봤어요. 예를 들어 항상 착하고 순종적인 사람으로 살아온 사람의 그림자에는 분노와 반항의 에너지가 있을 수 있어요. 완벽주의자의 그림자에는 자유로움과 즉흥성이 숨어 있을 수 있죠. 이런 그림자의 면들을 의식적으로 통합할 때 우리는 더욱 완전하고 역동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것은 자신의 불완전함, 이기심, 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연이하기네 지어사이 때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런 용기 있는 직면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시작이에요. 융근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원형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원형은 인류 공통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패턴들이에요. 어머니, 원형 영웅, 원형 현자, 원형 연인, 원형 등이 있죠. 이런 원형들을 이해하면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반복되는 패턴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항상 다른 사람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어머니 원형이 강하게 활성화되어 있을 수 있어요. 끊임없이 도전을 추구하는 사람은 영웅, 원형의 영향을 받고 있을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이런 원형들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거예요. 한 가지 원형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면 삶이 일방적이 되고 다른 중요한 면들을 놓칠 수 있거든요. 자각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하게 돼요. 이전에는 성공이나 인정, 물질적 풍요가 삶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자신의 진정성과 내면의 평화, 그리고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이 더 중요해져요. 이런 변화는 때로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기존의 가치관들이 흔들리고 예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의미 없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윤근 이런 과정을 죽음과 재생의 원형으로 설명했어요. 오래된 자아가 죽어야 새로운 자아가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실제 죽음이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를 의미해요. 익숙한 것들을 놓아주고 새로운 가능성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이런 자각의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자비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실수도 하고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인간다운 경험이고 성장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해요. 또한 이 과정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여전히 예전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에 매여 있을 때 자신만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성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윤근 개성화의 과정이 본질적으로 고독한 여행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 대신 걸어줄 수 없고 각자가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야 하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도 더 깊이 연결될 수 있게 돼요.
진정한 자신을 알게 될 때 다른 사람의 진정성도 더 잘 알아볼 수 있게 되거든요. 자각이 충분히 깊어지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돼요. 그것은 바로 의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예요.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살아가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융에 따르면 진정한 변화는 무의식의 내용들을 의식으로 가져와서 통합할 때 일어나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삶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내적 저항이에요. 우리 안에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비록 현재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그것이 익숙하고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런 저항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미루기, 변명 만들기,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기 또는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느라 실행하지 못하기 등이에요. 윤근, 이런 저항들도 무의식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봤어요. 저항을 만날 때 그것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그 저항이 무엇을 보호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탐구해 보세요. 저항 뒤에는 종종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가 숨어 있어요. 예를 들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에 저항이 있다면 그것은 과거에 상처받은 경험 때문일 수 있어요.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는 것을 주저한다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 때문일 수 있죠. 이런 저항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어요. 저항을 무시하고 무작정 돌진하는 것보다 그 저항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윤근 또한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이것은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말해요. 우리가 진정한 길을 걸어갈 때 우주는 종종 우리에게 신호를 보낸다고 봤어요.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적절한 기회가 나타나거나 중요한 정보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동시성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과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해요. 너무 목적에만 집착하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신호들을 놓칠 수 있거든요. 의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큰 변화를 한꺼번에 이루려고 하면 압도당하기 쉬워요. 대신 매일 조금씩 자신의 진정성과 더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해 보세요. 예를 들어 창작에 대한 열정을 발견했다면 당장 직업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매일 30분씩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려보세요. 진정한 관계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먼저 기존의 관계들에서 더 솔직하고 진실하게 소통해 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누적되면서 우리는 점차 새로운 자신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신감도 자연스럽게 생겨나죠. 윤근 또한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너무 급진적인 변화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기존의 안정적인 면들을 완전히 버리지 말고 새로운 것들과 조화롭게 통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예술가의 꿈을 키우더라도 당장 모든 안정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기존의 직업을 유지하면서 점차 예술 활동의 비중을 늘려나갈 수 있죠. 이런 점진적인 접근이 더 지속 가능하고 현실적이에요. 의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부딪히게 돼요. 가족이나 친구들이 당신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걱정할 수 있어요. 때로는 당신이 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중요하지만 결국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윤근 이것을 개성화의 윤리적 의무라고 했어요. 자신의 진정성을 추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한 책임이라는 거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우려나 반대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돼요. 때로는 그들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위험이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런 의견들을 들으되 최종 결정은 자신의 내면의 지혜에 따라 내리는 거예요. 융의 가르침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 중 하나는 대립하는 것들의 통합이에요. 우리는 종종 선택의 기로에서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빠져요. 하지만 윤근 진정한 지혜는 대립하는 요소들을 통합하는 데 있다고 봤어요. 예를 들어 이성과 감정, 개인적 욕구와 사회적 책임, 안정과 모험 등은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통합할 때 우리는 더 풍부하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런 통합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인내심이에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고 때로는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과정들도 모두 성장의 일부예요. 또한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진보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자신을 이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의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한 새로운 형태의 창조성을 발견하게 돼요. 이것은 꼭 예술적 창조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것, 관계를 맺는 것 모두가 창조적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윤근 창조성을 무의식과 의식 사이의 대화로 봤어요.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직관과 영감을 의식적으로 형태화하는 과정이 바로 창조라는 거죠. 이런 창조적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만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창조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외로움을 의미하기도 해요.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윤근 이런 고독도 성장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봤어요. 진정한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승인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이런 개별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역설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게 돼요. 자신을 진정으로 알고 받아들일 때 다른 사람들의 복잡성과 모순도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거든요. 의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실패에 대한 태도예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는 학습의 기회이고 성장의 촉매예요. 우리가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실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실패를 통해 우리는 자신과 세상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실패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것에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실패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조정해야 하는지를 탐구하는 거죠. 또한 실패를 개인적 가치의 척도로 여기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어떤 시도가 실패했다고 해서 당신이 실패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그 특정한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에요. 윤근 또한 집단 무의식의 개념을 통해 우리가 개인을 넘어서는 더 큰 의미와 연결될 수 있다고 봤어요. 우리 각자의 개성화 과정은 개인적인 성장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의식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진정성을 추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기도 해요. 더 의식적이고 통합된 개인들이 많아질수록 사회 전체도 더 건강하고 지혜로워질 수 있거든요. 이제 우리는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에 도달했어요. 바로
내적 저항을 극복하는 것이에요. 융에 따르면 우리가 진정한 자신이 되려고 할 때 만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나와요. 이런 내적 저항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요. 자기의심, 완벽주의 미루는 습관 변화에 대한 두려움 등이 그것이에요. 이런 저항들은 우리를 현상 유지 상태에 머물게 하려고 해요. 하지만 윤근, 이런 저항도 무의식의 지혜로운 메시지라고 봤어요. 저항은 우리를 보호하려는 무의식의 시도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새로운 도전을 회피하려는 것은 과거의 실패나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의 방어, 기제일 수 있어요. 따라서 저항과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저항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을 보호하려고 하는지를 탐구해 보세요. 예를 들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에 저항이 있다면 그것이 과거에 상처받은 경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창작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미룬다면 그것이 실패나 거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탐구를 통해 저항의 뿌리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과 더 지혜롭게 협력할 수 있어요. 저항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것의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점진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윤근 또한 그림자와의 통합이 저항을 극복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봤어요.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하는 자신의 면들을 받아들일 때 그것들에 갇혀있던 에너지가 해방되어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자신의 분노를 억압해온 사람이 그 분노를 건전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면 그 에너지를 자기 주장이나 창조적 활동에 사용할 수 있어요. 완벽주의로 고생하는 사람이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면 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죠. 저항을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작은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는 거예요. 큰 변화는 저항을 크게 불러일으키지만 작은 변화는 상대적으로 저항이 적어요. 매일 조금씩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보세요.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면 처음에는 하루 10분부터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갖고 싶다면 일주일에 1시간씩 투자해 보세요. 이런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더 큰 도전에도 나설 수 있게 돼요. 융근 또한 상상력의 힘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머릿속으로 먼저 그려보고 그것이 실현되었을 때의 느낌을 상상해 보는 것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봤어요. 하지만 단순한 긍정적 사고와는 다르게 융의 상상 활용법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에요. 원하는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어려움들도 함께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실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더 잘 대처할 수 있어요. 저항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자기자비예요.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 가혹해서 작은 실수나 후퇴에도 크게 좌절해요. 하지만 변화는 일직선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때로는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순간들에 자신을 비난하기보다는 마치 좋은 친구를 대하듯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세요. 변화는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고 각자의 속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융근 또한 의미 있는 목적을 갖는 것이 저항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봤어요. 단순히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것보다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가 명확할 때 우리는 더 강한 동기를 가질 수 있어요. 이런 목적은 꼭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어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것, 더 진정한 관계를 맺고 싶다는 것,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싶다는 것 등 개인적이고 의미 있는 목적이면 충분해요.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진정으로 자신에게서 나온 것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적 압박에서 나온 목적은 지속 가능한 동기를 제공하지 못해요. 저항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한 새로운 형태의 용기를 개발하게 돼요. 이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융은 진정한 용기는 무모함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이라고 했어요. 때로는 저항이 너무 강해서 혼자서는 극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도움을 구하는 것도 중요해요. 신뢰할 수 있는 친구, 멘토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융 자신도 개인 분석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때로는 다른 관점이 필요해요. 저항을 극복하고 나면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와 창조성을 경험하게 돼요. 그동안 저항에 묶여있던 에너지가 해방되어 건설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에너지의 흐름을 느끼게 되면 변화는 더 이상 힘든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 되어요. 마치 강물이 자연스럽게 바다로 흘러가듯 우리도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향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융의 가르침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에 도달했어요. 바로 진정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예요.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나 외적 성공을 넘어서는 영혼의 깊은 만족과 평화를 의미해요. 융에 따르면 진정한 풍요로움은 자신의 전체성과 연결될 때 경험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신의 모든 면들, 빛과 그림자, 강점과 약점 의식과 무의식을 받아들이고 통합할 때 얻어지는 내면의 조화예요. 이런 상태에 도달하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이나 승인에 의존하지 않게 돼요.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확신과 평화가 삶의 기반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윤기 말하는 개성화의 궁극적 목표예요. 하지만 이런 풍요로움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평생에 걸친 여행이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과정이에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이 필요해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풍요로움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 수용이에요. 이것은 자신의 모든 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완벽하지 않은 자신, 실수하는 자신, 때로는 이기적이고 약한 자신까지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자기 수용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감을 갖게 돼요. 이것은 허세나 과시와는 다른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요한 확신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안정감이죠. 두 번째 특징은 창조적 표현이에요. 자신의 진정성과 연결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창조적이 되어요. 이것은 꼭 예술 활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것, 관계를 맺는 것 모두가 창조적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윤근 창조성을 무의식과 의식 사이의 다리라고 봤어요.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직감과 영감을 의식적으로 형태화할 때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어요. 이런 창조적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세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 깊은 관계예요. 자신을 진정으로 알고 받아들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도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어요. 가면을 쓰고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만남이 가능해져요. 이런 관계에서는
서로의 불완전함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상대방을 이상화하거나 자신의 기대에 맞추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번째 특징은 의미와 목적의 명확성이에요. 자신의 깊은 본성과 연결된 사람은 삶의 의미와 방향을 분명히 알게 돼요. 이것은 거창한 사명감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에 대한 내면의 확신이에요. 이런 명확성이 있으면 일상의 작은 일들도 의미 있게 느껴져요. 설거지를 하거나 출근을 하는 것도 자신의 더 큰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특징은 현재 순간과의 연결이에요. 진정한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사람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재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어요. 윤근 이것을 의식의 집중이라고 했어요.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현재에 온전히 존재할 때 우리는 삶의 풍부함을 진정으로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여섯 번째 특징은 역설의 수용이에요. 인생은 모순으로 가득해요.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사랑과 상실이 함께 존재하죠. 진정한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런 역설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윤근 이것을 대립하는 것들의 통합이라고 했어요. 선과 악, 빛과 어둠, 의식과 무의식을 대립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서로 보완하는 전체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일곱 번째 특징은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열린 마음이에요. 진정한 풍요로움에 도달했다고 해서 성장이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이 탐구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무한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경험과 배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수나 실패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덟 번째 특징은 감사와 겸손이에요. 자신의 전체성과 연결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자신이 받은 선물들, 만난 사람들, 겪은 경험들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되죠. 동시에 겸손한 마음도 생겨요. 자신이 우주의 거대한 신비의 작은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홉 번째 특징은 내면의 평화예요. 이것은 모든 것이 완벽해서 얻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삶의 불완전함과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면서도 유지되는 깊은 고요함이에요. 이런 평화는 외부 상황에 좌우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안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내면의 안정감이죠. 마지막으로 열 번째 특징은 사랑의 확장이에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 사람은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세상으로 확장되는 것을 경험해요. 이것은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랑은 판단하지 않고 조건을 달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성장과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죠. 융에 따르면 이런 특징들을 모두 갖추는 것이 개성화의 완성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도달할 수 있는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에요.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을 이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 자신의 진정성과 더 가까워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런 진정한 풍요로움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삶에 대한 관점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요. 성공과 실패, 어둠과 이름에 대한 기존의 관념들이 상대적으로 느껴지게 되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외부의 결과가 아니라 내면의 성장과 조화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한
시간에 대한 경험도 달라져요. 미래의 목표만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순간 자체가 충만하고 의미 있게 느껴져요. 과거의 경험들도 후회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지혜를 만든 소중한 자원으로 여겨지게 되죠. 융의 이런 가르침들은 특히 현대 한국 사회에서 더욱 의미가 깊어요. 빠른 변화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거든요. 외적 성취에만 집중하다 보니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진정한 행복과는 멀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융의 개성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이런 현대적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내면의 진정성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여행의 마지막에 다다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의 초대를 하고 싶어요.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곳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 마음 깊은 곳의 갈망, 영혼의 속삭임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처음에는 그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목소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주면 그 목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질 거예요. 그 목소리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것은 여러분만의 고유한 여행이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 목소리를 따라갈 때 여러분은 진정한 자신에게 한 걸음씩 더 가까워질 거라는 것이에요. 융기 평생에 걸쳐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모든 답이 있다는 것, 여러분은 이미 완전한 존재라는 것, 다만 그것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용기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각성에서 풍요로움까지의 여행은 결코 끝나지 않는 모험이에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기회이고 더 깊은 자신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내면의 평화와 기쁨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없는 귀중한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이 여행을 시작할 용기를 갖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여행에서 만나게 될 모든 경험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여러분을 더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소중한 순간들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진정한 풍요로움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것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단지 그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여행이 축복받은 길이 되기를 바라며 언제나 자신의 내면의 지혜를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예요. 이제는 그것을 온전히 믿고 표현할 시간이에요.